자, 변동성 종목도 이제는 마음이 좀 편해져서 그런가요? 굉장히 편안하게 대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풍제약은 뭐 문자가 두 차례 나간 거예요. 전일 거래가 터졌다라고 해서 이제 한 차례,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33,100원에 한 차례.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주셨을 때 기준이 32,800원이었어요. 지금 36,150원, 500원까지 올라왔었죠. 500원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신풍제약의 경우는 10% 이상, 뭐 전일로 따지면 뭐 20% 수준의 수익 범위가 발생돼 있는 겁니다. 전일 이제 사실상은 한번 이제 손절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재편입의 기준이라면 대략 31,000원 정도. 물론 이제 바닥에서 편입하셨으면 제일 좋은 위치의 흐름이 되죠. 오늘 기준에서는 금융지주사들의 급등 속에 금산분리 완화 부분하고 또 이제 뭐 코인 쪽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내용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최근 흐름에서 이제 그 비덴트라든가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이 거래가 이제 터져 있는데 오늘 1,000억을 넘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액 기준에서만, 왜냐하면 그들 종목은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죠. 소액 기준에서만 좀 들여다볼 수 있고, 얘는 수익이 이제 월등한 상태에서의 기준에 1.5% 그리고 3%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6,000원 공방인데 공식적으로 문자는 안 내보냈어요. 절반 두 번을 나눠서 차익 실현을 설정을 하고 대처를 한다. 차익 실현 범위는 항상 교육을 통해서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또 내가 편입한 단가 대비해서 그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뭐 조금 이따 상황에 따라서 발송을 할 건데 아직까지는 좀 여유로움이 있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실현의 문자도 지금 설정을 해서 발송 준비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바로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기준에서도 발송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해놨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할게요. 1, 2, 3차 차익 실현 범위, 마지노선 범위까지. 근데 얘는 이제 마지노선 범위는 필요는 없어요. 목표 주가 추가 상향이죠. 또 상향입니다. 36,000원 넘겼기 때문에 4만 원까지 일단은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36,000원, 6,100원 공방이니까 좀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6,100원, 그리고 매직 계산기 잘라놓은 게 36,350원이에요. 목표 주가는 상향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차익 실현 범위는 고점 36,500원.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차익 실현이 용이하죠. 다시 36,000원에 매도가 나오면 나는 일단 절반은 털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1.5% 에코프로하고 다르게 1.5%를 설정하는 이유가, 에코프로의 누적 수익이 뭐 바닥 대비 47% 올라오긴 했지만 2조 이상짜리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는 종목이었고, 얘는 이제 변동성의 기준이 뭐 공시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실적이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부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결국은 1조 이상짜리 내용주의 1.5에서 2%의 절반, 10% 이상 수익 났어 그러면 2.5에서 뭐 2에서 2.5%의 차익 실현, 또 고점 대비 1.5에서 2% 조정 시 차익 실현 10% 미만 수익이라면, 그러면 결론은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그리고 마지노선은 5%로 잡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1차 차익 실현 기준은 36,000원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죠? 고점이 높아지면 다시 그 부분은 조절을 하시면 되죠.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듣고 이렇게 대처하시는 경우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의 차이는 큽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수급 등을 확인을 하고 프로그램 수급 동향 등의 수급 동향을 확인을 해서 대처를 할 거다. 그리고 지금 63,350원까지 공방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편안하게 매직
계산기 요 부분까지 해서 발송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이 뭐 땡큐하죠. 얼마나 땡큐합니까? 이 부분이. 저는 땡큐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오늘 뭐 에코프로 차익 실현 1시간 그 교육 동영상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강한 흐름의 기준 얼마나 땡큐합니까? 땡큐죠. 그렇게 해서 전체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어이 고점 또 넘겼어요. 이거 얘기하는 사이에. 그럼 우리는 차익 실현이 안 된 거죠? 에코프로는 뭐 9만 원대 9만 5천 원 전후에서 차익 실현이 된 거고 이제는 편안하게 차익 실현 범위를 한번 설정해 드렸으니까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3만 아니구나. 더 올란 줄 알았더니 밀려버렸네. 예.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절반은 차익 실현이 된 거고 절반이 이제 35,400원 마지노선 혹은 뭐 1, 2%로 기준을 잡으실 수도 있었겠죠. 전일 기준에서의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해드렸고 또 19일 기준에 신풍제약 이렇게 교육을 잡아드린 19.93% 변동 아니겠습니까? 라고. 근데 펀더멘탈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고 공시 내용 뭐 제대로 나온 거 없고 뭐 임상 감상 시험 계획 영국 승인 이게 무슨 솔직히 펀더멘탈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 코로나 확진 더블링 관련해서의 내용 이런 이슈를 바탕으로 움직인다. 그럼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신풍제약 무조건 사세요 하는 아주 나쁜 친구들. 신풍제약 무조건 사세요 하는 나쁜 친구들은 기본적 분석도 못하고 기술적 분석 자체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라는 게 어딨어. 거래가 터져야 사는 거지. 두 번째 기준에서는 신풍제약 이처럼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회사니까 무조건 이거는 쳐다보면 패가망신합니다. 그냥 봐는 기본적 분석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본적 분석 잘하는 것 같죠.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산다고. 걔들은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수급 논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업체의 실적이 뒷받침되는 수급 논리냐 아니면 정책이나 이런 부분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한 수급 논리냐.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수급 논리는 저쪽이죠. 어느 쪽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이런 쪽, KB금융 이런 쪽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의 수급 논리는 그다음에 정책의 기준에서 수급 논리는 오늘 두들겨 맞고 있지만 한국항공우주라든가 또 하나솔루션 OCI의 미국의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책 지금 좀 삐딱하고 있죠. 삐끄덕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이제 테마주의 기준에서의 흐름은 말 그대로 수급 논리.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수급 논리. 그러니까 우리는 물량을 지금 절반을 뺏긴 상태고 나머지 절반만 갖고 있는 상태. 예? 아쉽다? 그럼 고점 넘기면 다시 사세요. 1% 2% 위에서 샀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전략을 꾸리는 겁니다. 19일 장중에 이렇게 전략을 다 잡아 올려드렸고 한국파마와 막셀바이오를 보여드리면서 이 거래량의 줄을 거드렸어요. 그래서 에코프로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이러한 기준점. 그래서 이 부분을 에코프로에서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에코프로에서도 똑같은 기준을 교육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이 뭐 에코프로에도 이걸 넣어놔도 되긴 하겠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까지 이제 끌어서 갖고 올 건데 다시 보시죠. 에코프로 뭐 영상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이야 VIP 회원님들이야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보시면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져 있는데 우리는 7월 19일부터 1,000억 이상으로 하향을 시킨 게 1,000억 이상이면은 14일 또 17일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급격히 감소가 됐어요. 사실 안타깝게. 그래서 우리는 19일부터 1,000억을 기준 잡는다.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 70% 수준, 전거래일 기준 80% 수준 이렇게. 그래서 어제 팍스경제TV 화면에서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어제 팍스경제TV 화면에서 캡처를 좀 해주세요. 어떤 걸 캡처해 주냐면 제가 명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박셀바이오, 일동제약 이런 종목군들 특히 이제 우리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신풍제약을 우리가 변동성 매매를
아니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에코프로에서도 오늘 9% 수익을 다 잡아내는데 굳이 이런 종목을 방송에서 윤정두가 끝내준다고 매수 사인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데일리 6개월 방송하면서 그 방송국하고 무지하게 대판 싸우고 방송을 사실은 내린 거란 말이에요. 짜증나서. 정신 나간 것들이 매수매도 가격하고 목표 주가 손절 가격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은 상관없어요. 근데 신풍제약이나 이런 종목 우리가 수익은 내고 있지만 얘네들을 어떻게 야간에 매수 구간과 매도권을 잡아줍니까? 어제 19% 병도능이 나온 종목을 오늘 갭상승이 나올지 갭하락이 나올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내용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명분을 잡고 근거를 잡아야 돼. 그래서 어제 야간에 교육해드린 게 매수 가격 얼마, 매도 가격이 얼마가 아니고 이게 매도 가격이 어디 있어 사실. 예? 당일 봐야지. 이게 목표 주가가 어디 있어? 펀드멘탈이 없는데 기준을 잡을 목표가 없죠. 기술적인 부분 빼놓고는. 근데 결론적으로 방송 화면에다가 써놨단 말이에요. 응?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응? 그렇게 해서 이 신풍제약도 제가 거기다 써놓습니다. 뭐라고 써놓냐면은 명확하게 그 변동거래량 아마 나올 때 거기도 써주고 차트에도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써놓거든요. 신풍제약의 전 거래일의 거래량이 600만 주이니까 600만 주에 대비해서 이거를 잡아드렸죠. 어느 거? 어디 있니? 예, 잠시만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80%의 물량. 그러면 68에 48, 38에 24에서 500만 주의 거래가 터지면 된다 했어요. 지금 이미 500만 주를 넘깁니다. 그럼 500만 주의 거래가 터지면 된다 했는데 그럼 그 500만 주가 자 보시면은 신풍제약이 일단은 어찌됐건 1,500억을 어제도 장중입니다. 얘네들처럼 이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자를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얘네들뿐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시젠, 휴마시스 전부 그 종목군들 전부 다 거래가 터트리면서 변동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았을 때 그 기준을 잡았을 때 얘도 이렇게 똑같이 거래가 터져 있어서 들여다본 겁니다. 근데 이날 종가의 기준의 거래량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거래량이.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이왕이면 요 화면이 캡처가 그 거래량이 캡처가 돼 있으면 제일 좋았을 뻔했는데 아쉽네. 그죠? 두 번 안 잘라도 되는데. 그리고 항상 캡처할 때 낙서가 많이 된 화면을 캡처해달라고 그랬어요. 같은 화면이어도 설명이 많이 된 거. 그래서 전일 기준에 요 거래량이 일단 수반이 된 거고 이렇게 그래서 1,000억 기준의 설정 범위였고 거래량이 수반이 됐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일 대비해서 80%의 기준이다. 680만 주에 80%딱 써놨죠. 이 밑에다 더 써놓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거 잘랐으면 두 번 일 안 하잖아. 80% 해놓고 그 거래량 500만 주 플러스 양봉입니다. 그 그림을 그려놨다고. 그러면 500만 주에 9시 10분, 9시 반, 10시까지 10%, 20%, 30%, 50만 주, 100만 주, 150만 주 이렇게 실려 있으면 되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은 몇 프로? 지금 1조 9천억까지 올라왔으니까 5%또 10%또 최대 15% 지금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와 있어요. 13 삼성전자 그다음 우리가 보는 박셀바이오, 하이닉스, 일동제약 4위 그다음 신풍제약 5위. 신풍제약만 쭉쭉 봐도 올라가고 있어. 그 와중에 그 신풍제약이 5위인데 신풍제약 그 5위의 최상위잖아요. 그럼 지금 따라붙을 수 있느냐? 아니지. 프로그램 수급이 죽어라고 들어오면서 주가들을 올려놨잖아요. 근데 프로그램 수급이 죽어라고 나가. 차익 실현으로. 순간적으로 15만 주 수준까지 들어왔다가 프로그램이 다 빠져나가는데 뭔 수급을 들여다봐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다 빠져나가는데.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매도가 우위잖아요. 14만 6천 주에서 10만 주를 때렸잖아. 그럼 우리는 좀 전에 문자 나갔죠. 유료 가입을 괜히 하나? 여기서 차트 해가지고 문자 나갔잖아요 지금. 방금 나간 문자도 PPT 화면에 넣어주세요. 별도로 한 장만 만들어주세요. 그거까지 다 보여드려야 소름 돋는다 하지. 그러면 2%도 좋지만 변동이 컸기 때문에 35,400원 차익 실현했어.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 좀 이따 이제 분봉 보고 또 얘기해 드릴 거예요.
1조 이상짜리는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전일 기준에 우리가 얼마요? 37,000원에 그 매직 계산기 올려줬단 말이에요. 저점 대비 33,350원까지 내려졌어. 2% 돌리면 편입 기준 할 수 있다.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2% 기준이 이 부분에 놓여진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 2%도 가지고 올게요. 2% 돌리면 편입의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전혀 없던 내용들이 아니라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의 기준점 설정 범위를 다 교육을 해드렸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 교육을 받고 대처를 해서 수익 범위를 잡아내고 있고, 그럼 얘도 또 2%야. 어제랑 똑같이. 예? 2% 돌리면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20일 날 기준에 그렇게 해서 편입이 된 거란 말이죠. 31,000원에 그 20일 날 기준에 제차 32,800원. 불기둥 마스터님이, 그리고 문자 사인은 33,100원.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 이전부터 3% 움직이고 있을 때 움직이고 있어요. 마이너스까지 돌아갔다가 늘렸다가 돌리고 있습니다라고. 결론적으로 요 기준의 전일 같은 경우에 이게 뭐예요? 일봉인가? 주봉? 오케이.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올려드린 거고, 전일 주봉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얼마였어요? 35,000원이었죠. 그 35,000원 훌쩍 넘겼어. 목표주가 얼마? 유료에서는 4만 원 이상으로 확대를 해드린 거고. 지금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거예요. 35,400원 이탈됐으니까. 문자까지 나갔고. 요게 라이브 방이에요. 요게. 예? 그리고 주봉상의 이 흐름에서 초록 색깔이 있고 빨간색이 있죠. 지금 이제 차트 자릅시다. 이거 잘라가지고 봅시다. 한번. 주봉에서 저 차트의 흐름을 봅시다.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오늘 뭐 전일 대비해서 보자 그랬어요. 전일 대비. 일봉부터 보죠. 맨 처음에 이제 일봉의 거래대금 거래량부터 설정을 했으니까 주봉 다음이 뭐가 있을까요? 일봉, 월봉이죠. 그러니까 일봉 그러면은 아까 거래대금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던 요 주봉을 놓고 보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첫 번째 거래대금 터진 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전량 차익 실현됐으니까 변동성 종목 하나 더 들어갑시다. 그러면 비덴트예요. 비덴트하고 우리기술투자하고가 있는데, 비덴트의 시가총액이 조금 더 높나요? 거래대금이 900억이고 우리기술투자 이쪽이 20만 주의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와 있긴 한데 시가총액도 더 올라가줬고, 그리고 한화투자증권 쪽 이쪽도 프로그램이 있고 7천억인데 거래가 얘는 다소 제한적이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우리기술투자 근데 거래대금이 거래대금이 840억, 그 다음 비덴트가 900억짜리의 프로그램이 좀 빠져있는 걸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900억짜리에 프로그램에 매도가 있더라도 키움 쪽에 매도가 일부 더 있다? 오케이, 비덴트로 갑니다. 요것도 내용을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변동성 매매 5% 기준에서 똑같이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서 문자 발송을 합니다. 한번 보자고요. 이 첫 번째 거래대금이 이제 1,000억 넘기는 이 시점의 흐름이 무조건 다 뭐 뚫고 올라가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의 시장 흐름이라면, 지금의 시장의 강세라면 가능하다. 지금의 시장의 흐름의 강세라면 현재가 10,000원, 그죠? 신규 편입 5%, 목표 주가 11,000원, 그렇게 하고 손절 범위 3%, 9,700원 이탈시. 손절 9,700원 이탈시. 이렇게 해서 비덴트 문자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비덴트의 이
매직 계산기까지 잘라서 올려드립니다. 121800 뜬금없이 증거죠. 뜬금없이. 근데 첫 번째 거래대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의 흐름이에요. 그럼 얘도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9,700원이 사실상 편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범위예요. 9,700원 9,700원 좀 무리수가 있나요? 오케이. 그러면 9,800원 만원? 우리 들어가는 만원을 잡죠 뭐. 그렇게 해서 만원의 기준에 요렇게 뭐 그거나 똑같으니까 시가로 그냥 기준 잡습니다.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1%, 2% 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라기보다는 갭상승 위에 제한적인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비덴트 진짜 오래간만에 비덴트 작년 뭐 4분기, 3분기, 4분기 이후에 비덴트라는 종목의 변동성은 처음이죠. 거래대금이 이렇게까지 실리는 거는 진짜 오래간만일 거예요. 좀 이따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2년 07월 20일 12시 땡땡 매직 그렇게 해서 비덴트 매매 사인을 전체 다 드립니다. 왜냐면 얘는 3% 이상 등락이니까. 그래서 비덴트 오늘은 뭐 에코프로도 초대박 그리고 신풍제약도 하루 만에 초대박 뭐 주력주들 전일 대비 초대박 뭐 어려운 게 없죠. 초대박 다 초대박 전부 다 초대박. 그렇게 해서 일단은 비덴트 매직 계산기까지 올려드리고 비덴트에 대한 그 매직 계산기 올려드릴 때 밑에다가 우린 매수세인 나간 거니까 뭐 교육 내용 그 4장짜리도 넣어주셔도 돼요. 편입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이제 그 신풍제약 마저 보시면 우리는 이제 전량 차익 실현된 범위 거기서 맴돌고 있는 거고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부터 놓고 보자 그랬어요. 일본 기준에 거래가 딱 실려 있는 7월 19일 저자락을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그러면 신풍제약의 그 흐름 보시면은 이렇게 그러면 그 이제 이 화면이 언제부터냐라고 했을 때 4, 5, 6 기준이죠. 4월달 이후의 기준입니다. 4, 5, 6 뭐 3월부터는 주봉에서 보시면 되니까 4, 5, 6 기준에 1,000억, 1,500억 이렇게 잡은 거예요. 거래가 오래간만에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터졌죠. 그럼 앞전하고 차이가 뭡니까? 앞전은 한 번 터지고 멈췄어요. 비덴트나 우리기술투자도 또 하나 투자증권도 똑같은 흐름이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거래가 이렇게 1,000억 이상 터졌어도 한 번에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날 개파락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고 상한가에도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 흐름이 지금은 추세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가 정점 찍고 다시 이제 뭐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럼 그때 돼서 거래 둔화되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장이 강하면 대형주가 간다? 그렇죠. 시장이 강하면 대형주가 가요. 그래서 대형주 기준에 똑같은 코로나19 종목이어도 SK바이오사이언스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시가총액이 어찌됐건 거품이든 뭐든 1조 8천억씩 형성돼 있는 또 시장 같은 종목 그런 종목을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 놓고 보면서 전략의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좋아진다고 대형주만 가고 테마주는 못 간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시장이 안 좋아지면 테마주만 간다? 헛소리죠. 시장이 안 좋으면 테마주도 다 죽어요. 결론적으로 모든 거는 시장이 다 가야 돼. 시장에 못 가고 안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 기준에 갭상승 이후에 저 줄 거드린 흐름, 저 흐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잡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28,000원에 갭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거래가 터지면서 우리가 이제 기준 잡은 31,000원 기준 요 자락을 넘기고 그죠? 그래 나서 추가적인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인데 얘를 왜 못 잡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못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얘를 기술적 분석을 안 하고 신풍제약이요 끝내주고요 코로나가요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돈 갖다 바치고 있으니
계좌가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죠. 어? 얘를 무슨 펀더멘털 분석을 하고 우리가 차익 실현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재편입하고 있는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말도 안 되게 무슨 실적이 끝내줍니다. 아니 실적이 좋지만 지주사인데 무슨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회사가 낸 실적인데, 응? 그걸 하나씩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차익 실현할 수 있다고. 그런 내용을 다시금 설정해서 보여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세요. 그리고 들어오세요. 공식 홈페이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2,400포인트 돌파 기념 가격 올려버렸어. 올려버렸는데 돌파 기념 가격 올렸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아유, 이걸 원한 거야 이걸. VOD 드리고 가격은 아직까지는 결제란에 어떻게 된 거 이거? 맞구나. 깜짝 놀랐어. 1,540만 원이라고 돼 있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들어오셔서 그러면 원금 회복하시고 수익 내시고 그래 나서 뭐 연장을 하시든. 근데 가급적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처럼 라이브 방송의 기준이 좀 잡혀야죠. 이렇게 5분 이후에 10% 가격 인상을 할 거예요. 그리고 2,500 넘어가면 또 10% 계속 상향할 겁니다. 왜? 전망 잡아드린 대로 그대로 가고 있고 그대로 뭐 시세 나오고 있고 주력주에서 행복하고 변동성 종목 신풍제약에서 행복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행복한 상황에 뭔들 못하겠어요. 전화하십시오. 전화 밑에. 맨 전화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날짜 놓쳐가지고 엉엉엉 울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그 정 의원님들도 7월 연장이 가장 많으세요. 연장하시고 VIP 방으로 옮겨 오시고 필수 조건입니다. 그건. 일자별 거래대금 거래량 다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분봉 기준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일봉 지금 잘라드렸고요. 주봉의 기준에 요거 갭 상승의 갭에 대한 이 교육 자료 이거 아까 보여드린 VOD 드린다는 게 이건데 갭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싶다. 그럼 배우셔야지. 아우 내가 뭘 저런 것까지 배워서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럼 문자만 받으시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려워요? 거래량 거래대금 다 터지고 나서의 흐름인데 캔들에 대한 부분 조금 이따 또 드릴 거고 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주봉 목표 갭 다 돌파했어. 응? 돌파했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움직임을 줄 거냐? 그거는 이제 코로나가 더 확산되느냐 멈춰지느냐의 차이죠. 그럼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깨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020년 3월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2020년 3월 그 흐름을 깨고 내려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그 뻥쟁이들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계좌가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신풍제약 최고점에서 팔고 나왔잖아요. 그거를 2명이 이탈됐다고 그랬죠. 왜? 팔고 났더니 원칙을 지켜서 팔았어요. 개파락 6% 나온 날 추가 5% 더 밀리면 손절합니다 했는데 더 밀렸어. 손절했어. 그럼 미련 없이 먹은 것도 있으니까 상한가도 먹었는데 뭐 나왔어. 그런데 그날 바로 돌려서 그날 기준에 50%인가 그 다음날까지 포함해서 50%인가 그러다 보니까 패닉에 빠지죠. 그러면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칙을 잃어버려요. 이 당시 기준에 아마 요 자락이었을 거야. 그러면 이때 무원칙으로 대처를 해서 원칙이 없이 대처를 해서 이게 10만 원 이탈됐는데 14만 원 갔잖아요. 14만 원 넘겼잖아. 뻥이 아니라니까요. 96,000원에서 14만 원을 넘겨요. 거의 15% 지금 14만 원 넘기잖아. 50% 가까이 돌려버린 거. 이거 뭐 정신이 없는 거지. 막 감당이 안 되죠. 이날 이때 또 올라가고. 근데 문제는 거래 대금이 없죠.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잘 빠져나온 거야. 9만 원에서라도. 왜 앞부분에 수익도 있었으니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손절하고. 그럼 여기서 어찌됐건 여기서든 그 다음에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건물 몇 채 팔아서 들어가서 속된 표현으로 개박살 나고 있는 거지. 이게 저기까지 갈 수 있어요? 때려주게도 못 가죠. 못 가죠. 펀더멘탈이 안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에 맞는 수준에서의 기준점만 가지고 대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똑같은 그 주봉에서도 갭에 대한 기준을 놓고 보시는 경우가 있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올려드렸죠. 35,000원 다 넘겼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캔들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습니다. 캔들 기준에서 보시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상승장악형 확인형이 떴을 때는 이건 뭐라 그랬어요? 초록 색깔이다, 중립이다. 왜? 안 되잖아. 뭐가? 거래대금이 없어요. 개별 매매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추세 매매를 한다? 아, 좋아요. 그럼 개별 매매. 예? 다 같이 죽자 불구덩텅이로 불구덩텅이로 뭐 몰고 가는 정신 나간 친구들 많잖아요. 이 바닥에도 무조건 매수하세요. 그거 안 된단 말이지. 운 좋게 매수하고 나서 이런 수익이 났다? 그럼 운이 좋은 거지. 얘가 이렇게 오를 걸 누가 알아요? 건물 팔아서 사야지 그러면. 전문가들이 탑 클래스에 들어오면은 돈을 어느 정도 버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사실상. 저가 상품 하는 쪽은 고객분들이 뭐 1,000명씩 넘어가야 순위에 들어와요. 고객분들이 1,000명. 그럼 한 달에 얼마 벌겠어? 억 단위 이상을 버는 거야, 억 단위 이상을. 한 달에. 쥐가 사지 그러면 한 2년 활동했으면 몇십억 갖고 있을 텐데 3년 했으면 4년 했으면 5년 했으면 안 하잖아. 못 하지. 응? 법적인 규제를 떠나서도 왜? 해서 다 망가져 봤거든 본인들이. 결론적으로는 거래가 수반될 때 마지막 이 거래가 수반될 때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가 되는 거지. 거래가 수반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대바닥에 샀어요. 그런 거짓말에 완전히 녹아나는. 그리고 냅뒀더니 뭐 돌리더라 안 돼요. 일동제약 냅뒀더니 더 가던데 아이 큰일 날 소리. 자를 땐 자르고 다시 기억에서 지운 이후에 재차 편입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그때 또 보고하는 거예요. 월봉의 기준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월봉의 기준에서도 2020년부터 월봉을 그림을 잡아드리고 여기서 월봉의 캔들의 이 부분을 중립으로 잡아드렸어요. 초록 색깔로. 장악형이긴 하지만 거래대금이 더 터져야 된다. 그리고 매직 시그널이 이제 다음 달 기준에 더 치고 올라온다면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더. 지금 우린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재편입의 기준, 추가 편입의 기준도 설정을 할 거예요. 에코프로는. 그렇게 돼 있고 신풍제약도 이제 더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프로그램의 매도가 아닌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아주고 재차 편입이 들어오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면 그때 기준을 설정합니다. 얘 지금 83% 밀려 있어요. 고점 대비. 낙폭과 대주? 아니지. 엄청난 거품이 껴있던 종목에 거품이 사그러든 거죠. 그럼 얘가 못 가느냐, 더 빠지냐? 원론상으로는 더 빠져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거래가 수반된다면 당분간 일부는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장악형 빡 떴다가 이럴 때도 우리도 들어갔었겠죠. 손절도 했겠죠. 응?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비중을 철저히 지키시는 거예요. 손절까지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이 계속 매도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급 이외에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간이 좀 사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좀 눌려지는데 가격 반발력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기준점을 잡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 편입의 문자를 설정을 할 거예요. 그 신풍제약은 이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슬슬 추가 편입 준비 또 편입하셔도 돼요. 그 신풍제약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봉에서 놓고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벌써 12시 15분이기 때문에 1분봉 보면은 좀 멀어요. 굉장히 멀어. 멀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이게 보기가. 5분봉으로 보시면요. 그나마도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여기서 설정을 해봅시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개장 초의 기준에 월등한 거래가 수반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갭상승 이후에 바로 음봉이어서 거래가 수반됐어도 여기까지는 거래가 없죠. 거래 없잖아. 없잖아요. 뻥치면 안 되잖아. 우리는 바닥에서 샀어요.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얘가 바닥이 어딨어. 얼마나 더 깨질 줄 알고. 올라오더라도. 근데 여기서 거래를 이제 수반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을 줘서 최대폭은 여기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어요. 왜?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 사인 나오고 거래 수반되고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얘를 들어 올렸던 프로그램 수급이
차익 실현으로 조금씩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중립인 거죠. 여기는 사실상 요 자락은 중립입니다. 같은 범위 내에서도. 차익 실현 뭐 주가가 뭐 고점대 밀리는 것도 아니고 차익 실현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구석대기에서 지금은요 완전한 차익 실현으로 기가 막히게 빠져나왔어. 왜? 변동성이 크니까 고점에서부터 조금 기다려볼 수도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주가를 땡겼던 프로그램이 그냥 내리 매도야.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은 좀 정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방이 잡히면 우리는 요 하방이 잡히는 구간 어디서 잡힐지 몰라요. 그 구간을 한번 노려보자는 거죠. 그리고 안 노려봐도 돼. 지금 이제 비덴트 쪽으로 살짝 또 발을 담가놨기 때문에 거기 뭐 손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변동성 종목을 다른 쪽에서도 지금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 그게 5분봉이고요. 기준 거래량 부분이나 이 부분을 다시금 볼 겁니다. 뭘 다시 볼 거냐면 어제부터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기준 거래량 부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제 저 부분이 전부가 다 안 실려도 돼요. 월등하게 터지고 그 다음부터 거래가 없었잖아요. 오늘도 40만 주 정도면은 뭐 가장 큰 거래량이 돼요.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은 47에 28, 30만 주. 그 30만 주에 가장 크게 움직인 요거 빼고 그래서 그 30만 주에 70%인 20만 주의 거래가 실리고 양봉으로 돌려지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당일 기준과 이 부분을 두 번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개장 초부터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었고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 기준에서 요 중립바닥 우리가 계속 들여다놓고 봤던 부분이 요 바닥 범위에 2%를 들어 올리는 그 기준점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없더라도 첫 번째 거래가 터진 위치였으니까 그래서 요 자락이 편입 설정 범위로 우리는 거래량 없는 상태에서도 별도의 의미에서 그죠? 그다음에 20일 기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는 중립의 범위 갖고 있는 물량도 유지하면서 흔들렸지만 움직임이 이제 쭉 나오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중립의 범위. 그러고 나서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제 들어 올릴 때 그때를 편입의 기준. 아까 그림이랑 똑같아요. 편입의 기준. 어디까지?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 중립 범위를 또 설정을 했다. 왜? 프로그램 쪽이 들어 올렸는데 프로그램이 멈춰지고 수급도 제한적이더라. 그럼 여긴 중립. 그리고 여긴 차익 실현인데 이제는 뭘 본다?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10만 주 정도 차익 실현이 나갔거든요. 그게 손바뀜이냐 아니면 뭐 손바뀜이 아니더라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느냐. 그 기준은 어디에서 저점을 찍고 움직임을 줄 거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여기서 수반되고 양봉이 나올 때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쉽지 않아요. 뭐 돈 벌기가 쉬워요? 그냥 누가 매수요 그럼 매수하고 매도 그럼 매도할 거야? 뭐 그 정도의 신뢰가 있으니까 과금을 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박살나죠. 계좌가 맨날. 왜? 신풍제약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볼지 모르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박입니다 해버리니까 되겠냐고. 좀 이따 저점의 기준을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잠시 에코프로 또 문자 나갈 수 있어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우리는 분명히 비덴트를 10,000원에 이제 편입이 된 거예요. 10,000원이 이탈됐었으니까. 에코프로는 요 자락에서 다시 90,000원의 저점 거기서 2%면은 똑같이 얼마요? 92,000원 정도에 잡으실 수 있고 프로그램이 계속 축소가 된다면 우리가 잡은 92,000원 대비 눌림폭 2%니까 90,000원 전후에서 추가 편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대처를 합니다. 텍스 전략 부분 신풍제약 마무리 짓겠습니다. 텍스 전략 녹화를 하고 라이브 방송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든 없든 간에 이런 기준이 잡혀지니까 대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교육 1%로 이제 축소되는 거죠. 왜? 전량 차익 실현하고 끝났으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예요? 95,000원 깨졌잖아. 우리는 얼마의 차익 실현했어요? 평균 96,500원? 고점에서 1.5, 3%면 95,700원에 35,700원에 35,700원에 차익 실현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슬슬 산다? 아니지. 왜 슬슬 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지지 라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고 그리고 대처해야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신풍제약을 다시 캡처를 뜹니다. 매직 계산기. 이렇게 고가를 다시 넘기면 편입할 수 있다.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저가와 고가의 3분의 1, 2분의 1 그리고 고가 기준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차익 실현했다. 1, 2% 혹은 1.5, 3% 마지노선 지금도 갖고 있다? 안 돼. 34,700원이라도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아이고 요 기준 가격이 짜증스럽네. 기준 가격이 얼마였어요? 31,000원. 당연히 그 이하에서도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히실 수 있었던 범위이고 그래서 다시 캡처를 뜹니다. 이렇게 예전에 했던 이제 불기둥 마스터의 비밀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연구원인데 이렇게 다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씩 배워갖고 제대로. 이게 하기 싫은 거야. 한 70분 정도 가입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자기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리딩만 하고 싶대. 쥐겨져 다 박살나놓고. 이런 게 하기 싫은 거야 이게. 저는 하고 싶겠어요? 잘난 체만 하고 싶지 그냥 매도 이 정도만. 이걸 하는 이유가 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왜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얘를 뭐 대박 종목이다 코로나19 끝내주는 종목이다 해버리면은 고점을 어떻게 잡아? 못 잡지. 계속 사야지. 그게 문제잖아요 사실은. 현재가가 34,750원일 때 캡처한 걸로 기준을 잡아서 전략을 잡아드립니다. 플러스 10.32% 시가총액은 1조 8,412억 원 거래량은 580만 주예요. 어제 대비해서 더 터져 있습니다. 418주 거래대금은 벌써 이미 1,966억 원. 프로그램 쪽은 계속 매도해요 지금. 그죠? 거래대금이 신풍제약이 치고 올라와서 4위까지 올라왔고요. 프로그램 순매수 쪽은 없을 거예요. 거의 뭐 오케이 4위 거래대금 4위 12시 24분 기준. 지금 오전에 방송 시작하고 제가 몸이 건강이 좀 안 좋을 때 빼고는 거의 매일 이렇게 녹화를 하는 거죠. 그걸 뿌려드리고 있고. 야, 이걸 누가 이렇게 해주나? 단 한 명도 저는 확 못 봤어요. 이런 사람은. 36,000원입니다. 그리고 3% 조정은 얼마요? 35,400원. 우리는 얼마? 35,700원 평균 단가의 전량 차익 실현 끝. 라이브 방송에 계셨다면은 완벽하게. 그리고 외부에 계셨어도 문자 받으시고 대처 충분히 되신 가격이고 하는 사이에 안 된단 말이에요. 1조 이상짜리 종목 편입 불가예요. 그죠? 편입 불가지만은 15%대까지는 우리는 편입을 할 수 있으니까 거래대금 최상위 개별 매매 기준에서 편입 기준 가져갈 수 있다. 저가와 고가의 3분의 1 지점이 34,600원. 그러면 10% 미만이니까 편입 가능하다. 그죠?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저가와 고가의 2분의 1 33,700원 편입 가능하다. 저점 대비 플러스 2% 반드시 편입 가능하다.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은 어제 잡아드린 기준이 500만 주였어요. 오늘은 더 터지겠죠? 이렇게
근데 요 부분은 빼놓을게요. 이거는 뭐 우리만의 전략인 거고, 그리고 글이 너무 길면 다 못 들어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벌써 다 넘쳐났고, 땡큐 끝.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해서 찾아오시고, 응? 그리고 라이브 방송 지금 참여하고 계신 우리 정의원님들도 연장 할인 이벤트는 끝났어요. 그 연장 전부 다 잡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한국 BNC 이런 종목군들도 무원칙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프로그램 수급 좋네. 근데 단기과열 지정 예고죠. 이런 거 문자 안 나가요. 한국 BNC 매직 계산기 한번 캡처해서 전체적으로 다 뿌려드리세요. 근데 우리는 안 들어간단 말이야.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별 매매란 말이야. 배운 그대로 신풍제약 배운 그대로 갖다 붙여보세요. 그죠? 프로그램 아마 지금 막 프로그램 막 들어왔을 걸 지금 그러지 않았을까요? 응? 프로그램 막 들어왔죠. 60만 주, 80만, 70만 주까지 들어왔구만.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주가 확 땡겼던 거지 뭐. 그리고 꼬리 달린 거고. 여기서 이거 뭐 들어올 줄 알았어? 순식간에? 그러면 보고 있다가 들어오고 있으면 빠바방 치면 따라갔다가 빠져나가면 적절하게 차익 실현 같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수급 논리야. 얘가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좋은 회사야? 아니지. 80만 주 정도 샀다가 왜 지금 뭐 40만 주뿐이 안 남았어? 결론적으로 나머지 종목군들 그런 식으로 이제 잡아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대처하시고 신풍제약의 기준 마무리하시고 그럼 되겠습니다. 네, 영상 올려드릴게요.